중국의 금융권에 대대적인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로 국영은행부터 급여를 대폭 삭감한 데 이어서 빈부격차를 명분으로 고소득 급여자에 대해서도 연봉 한도를 정하고 이미 지급된 초과 금액도 다 토해내야 되는 초고강도의 공동부여 정책을 실시하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또 공동부여 카드를 꺼낸 중국, 정말 망하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4일 중국 정부가 국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임원들의 연봉 상한을 300만 위안, 약 5억 7천만 원, 그러니까 41만 2천 달러 정도로 정할 계획이라 그러면서 이는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금융업계에서 사치와 향락주의를 근절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강화해 온 것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런 연봉 상한선 규정은 민간 투자자가 지원하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국유증권사, 뮤추얼 펀드 회사, 은행에 적용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돼서 지난 몇 년간 300만 위안 이상을 벌었던 사람들은 초과 금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규정한 상한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미 받은 급여들도 한도 초과분만큼 다시 반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통신도 지난 6월 28일 중국 금융기관 고위직들이 정부가 정한 연봉 상한선 40만 달러, 한 5억 5,400만 원을 초과해가지고 받은 급여와 보너스에 대해서 사실상 반납 압력에 직면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차이나 머천트 그룹, 그리고 광다, 그리고 중신그룹 같은 이런 중국 금융 대기업들이 최근 몇 주 새 고위직들에 대해서 40만 달러 초과 지급분에 대해서 반환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블룸버그의 보도는 이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만여 달러 정도 차이만 보일 뿐 큰 틀에서는 유사한 내용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조치는 중국 경제가 침체한 시기에 균등한 부의 분배를 강조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동부유 정책에 부합하는 일련의 조치 중 가장 최근에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은 왜 갑자기 금융권에 고임금 대상자들을 돈마에 올려놓고 공동부유의 희생양으로 삼았을까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사실 중국에서 엘리트들이 종사하는 업종으로 여겨지는 금융산업은 2022년 국유기업인 중국국제금융공사, 그러니까 CICC의 젊은 직원이 소셜미디어에 높은 급여를 공개해서 대중의 분노를 산 이후에 중국 정책 위반자들이 표적이 됐습니다. 당시 1990년대 생긴 이 회사 초년병은 자기 월급이 8만 위안, 약 1,530만 원이라고 자랑했다가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이 초봉 1만 위안만 받아도 극소수만 누리는 고임금으로 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젊은이들의 분노가 격해지자 중국 정부는 금융기관 임직원 급여와 관련해서 지침을 내리고 고임금 통제에 나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반부패 사정 칼날이 경제와 금융 분야를 향해 고위직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도 업계 관계자 30명 이상이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류랭거 중국은행 전 서기 그리고 회장과 리샤오펑 광다 그룹 회장 등 최소 101명이 부패 혐의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하이 후이첸 자산운용의 펀드 매니저인 나이밍은 금융업계는 최근 몇 년간 실물 경제에 기여한 바가 별로 없으며 대중 사이에서 금융업계 이미지가 좋지 않다 그러면서 세금 징수 등 토지 판매 감소로 인해서 수입원을 다각화하려는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재정이 부족한 당국이 고수익 급여자의 월급을 털어서 보충하려는 의도도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런 중국 당국의 보복성 사정 자극과는 별개로 중국의 금융권은 최근 3년간의 하락장과 부동산 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예산을 긴축하고 동시에 임금도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실제로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윈드 인포메이션 등에 따르면 중국 증권업계는 지난해 2년 연속으로 임금이 하락을 했고 상위 10대 기업의 임금 인하폭은 전년 대비 적게는 1.2%에서 최대 27%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주식시장이 주춤하고
경기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주택 가격 하락마저 지속되면서 중국의 금융업계의 전망이 당장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 자본시장의 천병이라고 말하는 중국의 금융 엘리트들 사이에 도령 공산당원으로 가입하는 이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4일 중국 금융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자랑하면서 미국 월가에 도전하려는 중국 금융 인재들이 몰렸지만 금융계의 이 고연봉이 칼질을 서슴지 않는 시진핑 주석의 서슬퍼런 이 좌클릭 강화 공동부여 정책으로 직장을 등지거나 공산당원이라는 새로운 선택을 하는 CICC 직원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실제 1995년 베이징 번화가 고마오에 당시 선불원을 주창한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바람을 타고 설립돼서 중국의 시장 경제를 이끄는 금융 핵심으로 자리 잡아왔던 CICC가 이젠 변혁기에 직면했다 그러면서 시장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중국이 수십 년간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CICC가 꿈의 직장으로 통했지만 사정이 달라졌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금융권의 분위기가 확 바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 최고 사정당국인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 반부패 장기전의 단호한 승리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서 금융 엘리트론과 배급론, 서방 추종론 등 잘못된 사상을 타파하고 쾌락주의와 사치풍조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 내 금융감독기관과 공기업 등을 상대로 기울감찰의 고강도 조사가 지속되었습니다. CICC 역시 지난해 보너스를 전혀 받지를 못했고 지난 4월에는 전 직원을 상대로 25%의 임금 삭감 조치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CICC의 자체적인 구조조정 또는 자발적인 퇴사로 직원 수가 줄고 있고 잔류를 선택한 직원들은 공산당 적극 가입이라는 대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블룸버그는 분석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CICC 내에서 성공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젠 자본주의적인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는 고임금보다는 공산당 가입을 통해서 당과 관계기관의 통제에 따르는 중국 금융인의 길을 가려는 직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금융권에 대한 대대적 사정 작업에 나선 근거로 당국이 공동부유를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지금의 중국 경제에 이렇게 어렵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진핑의 공동부유를 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미 자본주의 체제로 성장을 해서 경제 구조의 틀을 중국 경제가 형성해 버렸지만 뒤늦게 공동부유라는 이름으로 기초부터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금융권 사전 명분이 공동부유였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동부유를 떠들면 중국 경제의 다른 영역까지 또다시 공동부유 열풍이 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는 이미 중국 사회 저변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중산층들을 모두 흔들어 버리겠다 하는 선포나 다름없기 때문에 또다시 탈중국을 비롯해서 경제 구조에 엄청난 주름살을 안기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시진핑의 공동부유가 중국 경제를 망쳤다는 실증적 자료도 있습니다. 우리 신문은 지난해 9월 5일 공동빈곤 초래한 시진핑의 공동부유, 직권 명분 사라졌다. 이런 제목의 정세분석 유튜브로는 2275회를 통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가장 핵심적 정책이요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이념이었던 공동부유가 중국 사회를 공동빈곤으로 이끌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2023년 9월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핵심 정책 기조로 공동부유를 내걸었지만 지난해까지 중국의 도시간 빈부격차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중국의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도심 지역의 상위 20% 가구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이 하위 20%에 비해서 6.3배가 많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통계 수치가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5년 이후 가장 큰 격차라는 점입니다. 2015년만 해도 중국 도심 지역의 가처분 소득 격차는 5.3배였는데 8년간의 빈부 격차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는 결국 시진핑 집권 이후에 해가 갈수록 악화 일로를 걸었다는 것으로 시진핑 주석의 핵심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혼게이자는 이어서 가처분 소득의 증가 추이에서도 빈부 격차가 심화됐다 그러면서 지난해 상위 20%의 가처분 소득 평균치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반면에 하위 20%는 1.3%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의 공동부유가 중국을 이렇게 망쳤다는 통계까지 나왔다면 이젠 천하의 시진핑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금융권을 향해서 또다시 공동부유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아직도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니혼게제신문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공동부유에 대한 비판이 나왔지만 중국 당국은 그들의 입을 틀어막기에 바쁩니다. 그러면서 공동부유가 결국은 중국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경고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중국 지도부 내에서도 공동부유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 중반쯤에는 공동부유 정책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해지자 돌연 공동부유 정책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랬던 중국이 또다시 시진핑 입에서 공동부유 슬로건이 나오면서 다시 중국 경제의 핵심 아젠다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는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잠잠하더니 또다시 금융권 사정을 계기로 공동부유 카드가 부상했다는 것은 앞으로 공동부유 광풍이 일어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시진핑은 왜 저럴까요?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저렇게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하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저 중국 인민들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와이타임즈 국제정세 분석의 추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